연간 19만 건의 결혼이 발생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9만 건 정도는 또 이혼을 한다네요. 와, 그러면은 해마다 돌싱이 거의 18만 명 정도씩 배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혼, 가정의 해체라는 화두를 가지고 뭐 예능이나 드라마나 많은 것들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혼을 돕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삶은 어떨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변호사들이 약간 부의 상징처럼 나와요. 그래서 막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멋진 옷 입고 막 와인 마시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삶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월급 근로자, 자영업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너무 많고 바빠요. 왜냐하면은 다른 종류의 소송과 다르게 요건 사실만 딱딱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에 정황이 되는 사실, 간접 사실에 대한 입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제3분할까지 그 소송의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 신청을 보내서 그 결과치를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막 와인 먹고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우영우의 시그니처가 뭐죠? 김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야근에 주말 근로 철야를 하느라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자기 관리를 위한 뭐 운동을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건 너무 바빠서 돈 쓸 시간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도 그냥 월급 근로자, 자영업자에 불과하다. 실제 삶은 그렇다. 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이혼 사유를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 뭔가 배우자를 고를 때 그 배우자를 보는 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과연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남편과의 갈등도 생기고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꼭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겪게 되던데 하면서 비혼주의자의 삶을 살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거의 40 다 돼서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이혼 변호사로서의 삶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뭐 남편이 안 때리고 바람 안 피우고 도박 안 하고 월급만 제때 갖다 주면은 뭐 굳이 이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남편은 월급도 갖다 주고 때리지도 않고 바람도 안 피워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안분지족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또 특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의 삶은 너무 바쁩니다. 뭐 스포츠를 즐기고 뭐 운동을 해서 자기 관리를 하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돌보고 뭐 가사노동을 하고 이거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배우자의 내조가 필요해요. 혹은 뭐 저 같은 경우 여자니까 시어머님이나 아니면 친정어머님의 내조가 없으면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힘든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극단적으로. 이를테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냥 뭐 뺨 때리고 뭐 밀치고 이 정도는 그거는 경미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담뱃불로 지진다든가 아니면 주먹질을 해서 이빨이 날아간다거나 뭐 골절되고 막 터지고 이런 하드코어 이혼 사건을 만나다 보면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 이혼이에요. 그 배우자분이 저희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피곤한 일들이 발생하시지 않을까. 그걸 항상 가장 염려하거든요. 접근 금지, 전기 통신행위 금지, 어떤 임시 조치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사내 불륜이나 아니면은 동창회를 했는데 첫사랑이 나타나서 불륜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미한 정도죠. 정말 심한 경우는 근친상간, 근친상간, 그리고 뭐 어린이집, 부모, 엄마 아빠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내 아이의 친구의 엄마랑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가 나랑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알고 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사이에 낳은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둔갑시킨 거였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하드코어적인 불륜 사건을 만나다 보면은 의뢰인분들을 정말 많이 위로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멘탈이 사실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일상을 살아나가기 힘든 정도로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법률 상담 외에 심리 상담에 가깝게 계속적으로 위로해드려야 되고 그런 불안감을 잠재워드리기 위한 조언들을 해드려야 된다. 어떤 날은 이제 하루 종일 불륜 상담만 열 몇 건씩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와 진짜 뭐 사지육신 멀쩡한데 바람 못 피우고 있는 나만 진짜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가끔은 저도 뭔가 정신적인 정화 차원에서 멘탈 관리 차원에서 뭔가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성 위험은 정말 뭐 만성질환으로 달고 다닌다. 내역이 고단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도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결혼 생활 3, 40년 되신 분들 이제 나의 꽃다운 청춘을 이 결혼 생활에 올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거의 남성분들 굉장히 가부장적이셨죠. 그래서 아내분에 대한 폭언, 뭐 욕설, 가정폭력 이런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제 고스란히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의식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 되겠다.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에 노크를 하시는 거죠. 만나보면은 뭐 증거 수집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세요. 그럼 저희가 뭐 녹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카톡 캡처해라. 막 이런 것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도 보통 이런 경우에 아버님들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은 거예요. 3, 40년 살다 보면 재산 분할 한 50%는 떼줘야 되는데 그게 아깝다는 거죠. 내가 번 돈인데 닌 돈 하나도 안 벌었잖아. 전업주부였는데 이러면서. 근데 어머님이 집안일도 하시고 자녀분들도 그렇게 3, 4명씩 키우셨으니까 지금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머님들 잘 모르시고 막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하고 너무 이렇게 불안함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인생 후반전을 정말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실패한 인생에도 반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설령 인생 전반전이 힘들고 불행했다 하더라도 인생 후반전에는 반전을 기해서 힘차게, 희망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